안녕하세요. 모두의 성공을 기원드리는 마인드셉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생이 꼬이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생이 꼬이지 않으려면 이 영상의 이야기를 반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요즘 취업난의 무한 경쟁에 모두가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차라리 사업을 한다고 뛰어듭니다. 첫 번째, 사업을 한다고 뛰어든 경우 젊어서부터 사업을 하면 나중에 계속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니 직장인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인보다 나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죠. 직장인들이 월 250만 원을 벌 때 300만 원 이상을 번다며 좋아할 수도 있죠. 운이 좋게도 사업에 성공을 했다는 자만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다며 사업에 수완과 소질이 있다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직장인들의 월급은 오르는데 사업의 아이템은 점차 유행이 지나가고 월 200만 원도 벌기 힘든 수준에 다다르죠. 또한 부어둔 적금도 없고 심지어는 국민연금조차도 제대로 가입하지 못해서 직장인보다 못한 꼴이 됩니다. 주말마저 반납하며 사업에 열을 올려서 그간 지낸 시간들은 추억조차 없게 되죠. 몸은 몸대로 상했고 나이는 나이대로 들어서 이제는 받아주는 회사도 없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30대 중후반에 새로 직장을 들어가려면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공부에 손을 놓았기에 마땅치가 않죠. 결국 아르바이트나 몸을 쓰는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일을 따라하는 경우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임에도 주도적인 인생을 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가 얇아서 생각보다 쉽게 휘둘립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주식 이야기에 절대로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의식 중에 타인이 말한 내용에 홀려서 자신의 신념과 의지가 꺾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열풍이라고 하여 모두가 달려들고 TV에서 나오는 군인이 멋져서 갑자기 장교 지원율이 증가하고 남들이 좋다는 직업에 대해 찾아보고 자신도 해야겠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또 다른 멋져 보이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1년 정도 준비하다가 도저히 붙지 않자 갑자기 타일 기술을 배우려 하고 몸이 지치니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와서 다시 공무원 공부를 하다가 또 다시 택배 일을 하고 그렇게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나이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분명히 열심히는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세 번째,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요즘 세대들이 직장을 빠르게 옮기는 그러한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만둔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직장을 그만두는 부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퇴사 전 준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퇴사를 하기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성공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자신만의 창업 아이템이 있거나 자기만의 색깔을 살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업으로 본 직업에 수입을 넘겼을 수도 있죠. 이들은 그만두어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돈을 더 잘 방법을 찾아서 큰 성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경우입니다. 남들이 퇴사하고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자 도저히 못 견디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큰 대기업이나 괜찮은 자리의 공무원이었더라도 준비가 없이 나온다면 다시 취업 준비생 신세가 됩니다. 남들이 퇴사하고 창업해서 대박이 났다더라 혹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성공을 했다더라 라는 그런 솔깃한 말에 혹해서 자신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고작 몇 달 정도만 고민하다가 사직서를 휙 던지고 해방이라며 나온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이라도 쌓은 커리어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새로 뛰어든 일에서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 사업가로 변신해서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초반에는 유명세를 얻다가도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그런 사례는 조금만 검색해보아도 많습니다. 무언가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위와 같은 세 가지 정도의 사례에서 공통점들이 보이시나요? 무언가에 진득하게 빠져서 끈기 있게 일을 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살리려고 지속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척성만을 찾아 헤맸고
결국 적성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었음을 늦게 깨닫게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너무 찾아 헤매거나 싫어하는 일을 피해 다니기만 해서 결국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적성과 좋아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은 돈을 많이 벌 방법을 의미하고 자신이 그나마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다 보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에게 덕후스러운 부분과 직업을 합친 말인 덕업일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으며 실제로 돈을 그리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업과 좋아하는 일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억지로 하게 되고 국소적인 좋아하는 분야였다면 그 범위를 돈 버는 방향으로 넓혀야 하니 한숨만 나오는 싫어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적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한 것을 끈기 있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은 대개 끈기가 부족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위로 거의 다 올라왔음에도 멈추고 새로운 곳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몇 학년인지도 모른 채 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지쳐서 그만둔 대학교 학년은 알고 보니 4학년 2학기와 같은 꼴입니다. 우리는 꼬인 인생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풀린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끈기 있게 하면 성공에 가까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셉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